처음으로 열린 오늘 공판에서 작심하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보복은 나로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좋겠다.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알려서요. 지금 정가가 폭탄이 떨어진 듯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신하고 들려나간 지지자까지 속출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공정보도 하세요. 공정보도. 공정보도.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 나가세요 이제. 힘내세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박근혜식 승부수였을까요? 또박또박 읽어내려간 그 한 장의 종이 변호인단 전원사임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이후 보니까 모처럼 그동안 보지 못했던 홀가분해 보인다라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예요. 사실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만 해도 세 차례 걸친 이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탄핵 그 심판에도 마지막 탄핵 심판 어떤 본인이 이제 이야기할 때도 그때로 대리인이 대신 읽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청와대 나올 때도 사실은 뭐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6개월 동안의 재판을 이제 끝나는 오늘 자정을 기해서 이제 1심 이제 그 6개월 만료가 되는데 이제 추가 영장이 발부가 돼서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연장이 되게 돼 있죠. 이제 그날을 해서 결국 이제 오늘 정치적인 메시지를 이제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이제 이 재판은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이 재판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일단 뭐 모두 내 탓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좀 용서해 주라. 이런 네. 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받으려는 이야기는 만약에 이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재판 시작할 때 그렇게 했더라면 그리고 상당히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좀 경감해 줬더라면 그건 좀 달라진 이야기겠죠. 근데 지금 네. 모든 재판이 다 끝나가는 그런 단계에서 다른 사람 봐달라고 한다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본인의 어떤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어떤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오늘 변호인들이 다 사임했지 않습니까? 그는 뭔가 이제 앞으로의 본인의 이 상황들을 좀 뭔가 네. 싸워 나가겠다. 아마 그런 메시지로 일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벌써에 보면 박 전에 그동안 꾹 참아왔던 이야기를 이제 순간에 터뜨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는요. 야만의 시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살기가 가득한 법정에 피고인을 남기고 떠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제히 법정이 소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사형시켜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을 죽여라라는 격한 발언까지 나왔던 모양인데요. 자, 박근혜식 벼랑 끝 전술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연 이 발언이 판을 흔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속내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시장님은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판단을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겨울왕국 영화에서 엘사 공주가 네. 이 왕국을 떠나면서 산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Let It Go인데 노래의 어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억눌려 왔던 내 자아를 네. 이제는 내가 찾겠다. 그리고 이제 과거는 다 잊고 내가 내 어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던 상황 속에서 사실 재판부를 이렇게 믿었는데 네. 재판부가 사실은 믿을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리고 나는 재판부의 그 믿음을 이제 네. 버리고 내 뜻을 이제 다 밝히겠다라는 사실 6개월 동안 침묵 이후에 뜻을 밝힌 어떤 느낌이거든요. 네. 그때 딱 떠오르는 게 엘사 공주가 자아를 선언한 그 장면, Let It Go라는 노래로 통해서 그 자아를 선언하는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마침표가 찍어줘야 된다. 마치 지지자들에게 선포를 하듯이요. 유영하 변호사도 혼자 남겨졌다. 고립을 자처하는 대통령의 모습,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렇죠. 위원님은요? 저는 뭐 정치투쟁으로 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박 전 대통령이 오늘 보면 이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그동안의 재판의 진행 자체가 결국 이제 본인이 억울하다는 것이고 네. 이걸 재판 자체를 이제 앞으로는 그냥 재판 마음대로 해라.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거는 보면 사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전직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될 때 그 국민들 앞에 선언을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는 선언을 했는데 네. 문제는 지금의 태도를 보면 사실 이제 법치 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도 법원도 이제 못 믿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장외투쟁밖에 없는 것이고 네. 아마 오늘의 이제 재판에서 결국 변호인도 사임하고 한다는 것은 아마 앞으로 재판은 본인이 그렇게 쉽게 응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네. 또 인정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남은 것은 결국은 정치투쟁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 오늘 좀 선언한 그런 날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남은 일정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재판 진행을 위해서 변호인단 사임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흔들림 없이 단호한 표정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양희 변호사가 곁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없어지겠네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처음에 듣는 순간 왜 이제서 이런 얘기를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뭐 때는 늦으리 뭐 이런 건데 글쎄요. 뭐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겠다 또는 뭐 정치 보복이다, 정치 재판이다 이런 얘기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우선 탄핵이 돼서 삼성동 사죄로 청와대를 나와서 떠나야 되는 시점에 그 시점에 내놓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을 거고 또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삼성동 사죄를 나섰을 때 그리고 이 재판이 시작됐던 시점에 그 각각 아마 했었던 얘기,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재판이 예를 들어서 시작되는 시점에 아까 말한 멍해와 책임은 저에게 있다든지 아니면 저로 인해서 여기 온 공직자나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든지 이런 얘기가 네. 만약에 그때 나왔다면 훨씬 더 울림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조차도 이미 늦었고 또 하나 네. 우리 이현정 의원 얘기한 것처럼 이건 정치 보복이다, 정치 재판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정치 투쟁을 하겠다. 실려가는 지지자들이 오늘 속속 맞죠. 아까 뭐 잡혔습니다. 사형시켜달라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형시켜달라가 아니라 나를 대신 사형시켜달라 이렇게 아마 어느 지지자가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아마 노림수가 있었겠지만 어느 것 하나 성과를 거두기는 이미 때가 늦은 거 아닌가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야 메시지.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무력감이나 절박감이 반영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믿음이 배신으로 최순실 씨를 겨냥하고 또 홀로 두고 떠나는 박 전 대통령 지지층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모습 때문에요. 만시지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발표했는가 여기에 주목을 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보다 더 낫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구속영장 그 기한이 연장이 됐다고 하는 게 과연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반응을 보였어야 할 문제인가? 이런 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판단하고 오늘 재판정 안에서 박 전 대통령이 밝힌 말은 박 전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라 네. 유영하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정리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하가 그랬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연장선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이제 재판정 안에서도 밝힌 것처럼 본인은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배신을 당한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본인은 무죄라는 게 일단 증명이 됐다고 본인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을 뭐하러 봤습니까? 재판은 재판장에서 판사들이 내리는 거거든요. 사법부의 사법 시스템 아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무죄라는 생각을 계속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재판 진행 과정은 지금 현재 계속 유죄 심증으로 계속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이대로 받아들였다가는 앞으로 한 달 남짓이면은 마지막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뭐 최순실 씨까지 만약에 유죄로 판결이 될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거의 없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4차 담화문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이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전달하면 좋을지 그 타이밍을 네. 쟀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이번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재판부에 압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재판에 안 나온다고 할 또 이게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옆에는 누가 쓸까요? 예, 당연히 뭐 지금 서양희 변호사를 얘기하셨습니다만 유영하 변호사와 다른 변호인단의 구성이 갖는 문제점이 네.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과거에 이런 정치 재판 또는 뭐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민정수석 또는 비서실장을 해서 좌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인단의 전면에 나서고요. 그 변호인단이 사건을 지휘하고 또 변호를 끌어나가고 거기서 뭔가 전략이 나오고 전술이 나오고 이랬었는데 유영하 변호사를 인정을 못하는 변호인단 내부에서의 기류도 있고 또 바깥의 변호인단 중에 거물급들은 참여를 하지 않는 것도 그런 차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희 변호사가 또 나선다? 그건 뭐 과거의 재판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그렇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을 놓고 재판을 끌고 간다. 그 얘기는 이제 재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전면적인 아마 정치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홀로 남겨진 여성입니다라고 얘기하듯이요. 과거에 검찰에 출석했을 때 입었던 남색 자켓을 오늘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구속 중에는 자신이 보여줄 수 없었던 위상정치로 또 한 번의 메시지를 던졌던 여전히 똑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작심 발언 이후에 국감장도 이 이슈를 가지고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보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법정에서 얘기한 걸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정도 말도 못합니까? 그렇게 6개월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도 재판 다 못 끝내고 또 편법으로 꼼수로 구속기간을 연장해놨는데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전직 대통령과 그냥 답변이 모든 잘못은 내가 있고 기업인이나 공직자는 죄 없다. 이게 진실된 답변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최순실과 지금까지 우리가 대도 조세형 했는데 이걸 바꿔야 돼. 대도 박근혜 소도 조세형이 되거든요. 자,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역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작심 발언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었죠.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야당에서 이제 공격한 거죠. 방금 이제 김진태 의원이 그 정도 말도 못하느냐. 지금까지 뭐 재판을 이렇게 받으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주 4회씩 굉장히 힘든 재판을 받아왔죠. 그런 과정에서 한 번도 이제 박 대통령이 얘기를 안 했었죠, 지금까지. 그러다 처음으로 오늘 얘기했는데 그 정도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피면서 한참 공방이 있었었는데요. 결국 이 정치적으로 이제 지금 굉장히 이게 법정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도 굉장히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승부수를 띄운 거죠. 네.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아까 전에 변호사 조를 못 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전 대통령 생각에는 지금 조력을 안 받아서 자기가 피해를 본다는 게 아니라 피해를 보고자 하는 거죠.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재판 자체가 정치 재판이다. 이런 것들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정치권도 요동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갑자기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사실 직전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이 보수 통합의 아주 중요한 해결돼야 될 선결 과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문제도 뭔가 해결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 박 전 대통령의 작심 발언 이후에 그 문제도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게 생겼어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다시 이제 탈당을 해서 한국당에 합류하는 조건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이었던 거죠. 그렇죠. 친박 인사들의 이제 퇴진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이 지금 당장 거론하기 매우 어려졌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사실은 지방선거까지를 지지층을 결집시킬 모멘텀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의 오늘 발언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서 굉장히 지지층을 결집할 모멘텀이 생겼다. 어쨌든 간에. 그런 입장에서 박 전 대통령과 무조건 손을 걷고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야당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현 정부의 적폐청산이 결국 정치 보복이다. 네. 이런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박 전 대통령이 맞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단절하고 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수가 다시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다른 프레임이 또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지자들에게 선포를 하듯이요. 유영하 변호사도 혼자 남겨졌다.
고립을 자처하는 대통령의 모습,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렇죠. 위원님은요? 저는 뭐 정치투쟁으로 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박 전 대통령의 오늘 보면 이 재판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그동안의 재판의 진행 자체가 결국 이제 본인이 억울하다는 것이고 네. 이걸 재판 자체를 이제 앞으로는 그냥 재판 마음대로 해라.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거는 보면 사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전직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될 때 그 국민들 앞에 선언을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는 선언을 했는데 네. 문제는 지금의 태도를 보면 사실 이제 법치 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도 법원도 이제 못 믿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장외투쟁밖에 없는 것이고 네. 아마 오늘의 이제 재판에서 결국 변호인도 사임하고 한다는 것은 아마 앞으로 재판은 본인이 그렇게 쉽게 응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네. 또 인정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남은 것은 결국은 정치투쟁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 오늘 좀 선언한 그런 날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남은 일정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고 또박또박 읽어내려간 그 한 장의 종이 변호인단 전원 사임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 이후 보니까 모처럼 그동안 보지 못했던 홀가분해 보인다라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예요. 사실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만 해도 세 차례 걸친 이제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탄핵 그 심판에도 마지막 탄핵 심판 어떤 본인이 이제 이야기할 때도 그때로 대리인이 대신 읽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청와대 나올 때도 사실은 뭐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6개월 동안의 재판을 이제 끝나는 오늘 자정을 기해서 이제 1심 이제 그 6개월 만료가 되는데 이제 추가 영장이 발부가 돼서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연장이 되게 돼 있죠. 이제 그날을 해서 결국 이제 오늘 정치적인 메시지를 이제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이제 이 재판은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이 재판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일단 뭐 모두 내 탓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좀 용서해 주라. 이런 네. 뭐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상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 받으려는 이야기는 만약에 이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재판 시작할 때 처음으로 열린 오늘 공판에서 작심하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보복은 나로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좋겠다. 변호인단 전원 사임을 알려서요. 지금 정가가 폭탄이 떨어진 듯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신하고 들려나간 지지자까지 속출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국정보도 하세요. 국정보도. 국정보도.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 나가세요, 이제! 힘내세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박근혜식 승부수였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속내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시장님은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판단을요.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겨울왕국 영화에서 엘사 공주가 네. 이 왕국을 떠나면서 산으로 들어가면서 하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Let It Go인데 노래의 어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억눌려 왔던 내 자아를 네. 이제는 내가 찾겠다. 그리고 이제 과거는 다 잊고 내가 내 어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던 상황 속에서 사실 재판부를 이렇게 믿었는데 네. 재판부가 사실은 믿을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리고 나는 재판부의 그 믿음을 이제 네. 버리고 내 뜻을 이제 다 밝히겠다라는 사실 6개월 동안 침묵 이후에 뜻을 밝힌 어떤 느낌이거든요. 네. 그때 딱 떠오르는 게 엘사 공주가 자아를 선언한 그 장면, Let It Go라는 노래로 통해서 그 자아를 선언하는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마침표가 찍어줘야 된다. 마치 그렇게 했더라면 그리고 상당히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좀 경감해 줬더라면 그건 좀 달라진 이야기겠죠. 근데 지금 네. 모든 재판이 다 끝나가는 그런 단계에서 다른 사람 봐달라고 한다는 것은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본인의 어떤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의 어떤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오늘 변호인들이 다 사임했지 않습니까? 그는 뭔가 이제 앞으로의 본인의 이 상황들을 좀 뭔가 네. 싸워 나가겠다. 아마 그런 메시지로 이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벌써 보면 박 전에 그동안 꾹 참아왔던 이야기를 이제 순간에 터뜨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는요. 야만의 시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살기가 가득한 법정에 피고인을 남기고 떠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제히 법정이 소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사형시켜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을 죽여라라는 격한 발언까지 나왔던 모양인데요. 자, 박근혜식 벼랑 끝 전술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연 이 발언이 판을 흔드는